내가 왜 당신 아들한테 잘해줬는지 알아요? 사랑해서? 웃기지 마요. 복수하려고. 이제 다 끝이에요. 반가워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보따리예요. 오늘도 귀한 사연 하나 정성껏 읽어드려 볼게요. 자,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장. 유진아. 제발. 여긴 내 집이잖니. 빗속에 한 여자분이 쓰러져 계십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요.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관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신 이분이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 박순자 씨입니다. 며느리 한유진은 현관문 안쪽에 서서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그녀는 빗물 한 방울 맞지 않고 서 있습니다. 방금 전 던진 물바가지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얼굴에는 혐오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켰다는 거 알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 남편 박철수, 우리 아버지 한국환 회장을 속여서 사기쳤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파산하고 감옥 갔어요.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다고요. 며느리의 눈에서 광기가 느껴집니다. 내가 왜 당신 아들한테 잘해줬는지 알아요? 사랑해서? 웃기지 마요. 복수하려고. 당신네 집안 재산 다 빼앗아서 우리 아버지 한 맺힌 살 갚아주려고. 그런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 앉아서 나물이나 팔고 테헤랄로 빌딩이 5채나 있으면서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웃집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끝이에요. 당신 서류는 이미 내가 다 손봤어요. 빌딩은 곧 내 명의가 될 거고 당신은 진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썩 꺼지라고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날 줄 아세요. 유진의 눈에서 광기 어린 빛이 번쩍입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먹을 불끈 줍니다. 며느리가 사실은 남편의 원수의 딸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옷깃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때 골목 끝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환하게 비춥니다. 차가 멈춰 서고 뒷좌석 문이 열립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우산을 펼치며 급히 뛰어옵니다.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철벅철벅 소리가 납니다. 숨을 헐떡이며 순자 씨에게 달려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남자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회장님. 그 순간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회장이라고요? 저 시어머니를 회장이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바가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순자 씨는 멍하니 고개를 듭니다.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안경에 빗물이 맺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무릎을 꿇고 순자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받칩니다. 그의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손길인지 모릅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 2대가 더 멈춰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모두 검은 정장에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광경입니다. 골목 안 집집마다 창문으로 사람들이 내다봅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무슨 일 있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유진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섭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꽉 움켜줍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맺힙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숨이 가빠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빗물에 젖어도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듭니다. 대한빌딩그룹 전무이사 김태훈. 명함의 글자를 읽는 순자 씨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회장님 3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었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입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안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냅니다. 제 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 김정훈입니다. 회장님의 남편분 박철수 회장님께서 3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입니다. 아득한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되살아납니다. 1995년 여름. 남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했던 그날.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에 실려갔던 남편. 갈비뼈가 부러져서 한 달이나 입원했던 그때. 괜찮소 여보. 사람 목숨을 구했으니 다행이요. 병실에서 남편이 웃으며 했던 그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립니다. 순자 씨의 입술이 떨립니다. 김태훈은 파일의 첫 장을 넘깁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테헤랄로 0번지. 건물주 박순자. 순자 씨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회장님 남편분께서 IMF 직전에 회장님 명의로 매입하신 부동산입니다. 서류가 한 장 한 장 넘어갑니다. 테헤랄로 538번지, 542번지, 550번지, 566번지. 총 5채의 빌딩 등기부등본. 모두 박순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져봅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끝에 느껴집니다. 테헤랄로 건물 5채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김태훈이 숨을 삼켰습니다. 120억입니다. 120억. 그 숫자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집니다.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현관문에 온몸을 기댑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녀가 석 달 전 시어머니 방에서 몰래 빼돌렸던 그 낡은 서류들. 위조해서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변호사 사무실까지 알아봤던 그 문서들. 모두 진짜였단 말입니까? 저 늙은 시어머니가 정말 100억이 넘는 빌딩주였단 말입니까? 유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 거실 한 구석에 이불 깔고 재우던 그 할머니.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굶겼던 그 할머니. 물바가지로 내쫓았던 그 할머니가 말입니다. 김태훈은 말을 이어갑니다. 박철수 회장님께서는 저를 구하신 후 저희 아버지께 단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순자 씨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 고인 눈으로 김태훈을 바라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순자 씨의 기억 속으로 그날이 되살아납니다. 199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차가운 한강 다리 위. 남편의 마지막 전화. 여보.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들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전화가 끊어진 후 몇 시간 뒤 경찰에 연락. 차가운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남편. 그날 이후 순자 씨의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28년간 회장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성함을 바꾸시고 주소를 옮기시고 모든 흔적을 지우셨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 다녔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명을 쓰고 살았던 세월.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나갔던 그 고된 나날들. 좌판에 앉아 시금치와 미나리를 팔며 버텼던 그 시간들. 김태우는 또 다른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합니다. 눈빛이 현관문 안쪽에 유진을 향합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더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며느님이라는 분. 한유진 씨. 이분의 아버지 한국화는 다단계 사기 전과 7범입니다. 순자 씨의 눈이 커집니다. 유진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서류에는 한국환의 전과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1999년 사기죄로 징역 2년, 2003년 사기죄로 징역 3년, 2008년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2년 또다시 사기죄.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화는 박철수 회장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파산 사건은 완전히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유진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아버지가 평생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됩니다. 유진아, 박철수란 놈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그놈의 아들을 찾아내서 복수해야 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기 인생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골목 입구에서 또 한 대의 차가 급정거합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합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내립니다. 넥타이가 풀어져 있고 와이셔츠가 반쯤 젖어 있습니다. 엄마, 순자 씨의 아들 민준입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입니다. 얼굴에는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립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는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립니다. 젖은 어머니의 옷에서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빗속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손은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단다.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는 뒤늦게 김태훈 일행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서류들을 봅니다. 등기부등본 120억이라는 숫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 유진을 바라봅니다. 현관문에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아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얼굴.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30년 동안 숨죽이며 살아온 어머니. 동대문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며 자식들을 키운 어머니. 며느리에게 구박당하고 굶주리면서도 참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100억이 넘는 빌딩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거짓말로 접근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십니까? 이 할머니도 사연을 읽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순자 씨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그 30년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1995년 여름입니다. 그때 순자 씨는 행복했습니다. 남편 철수 씨와 함께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서울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텔 3층에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유리문 위에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책상 2개와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부동산 시세표가 전부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날도 전화기를 붙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네, 고객님.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말씀이시죠? 제가 좋은 매물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친절했답니다.
동네에서 정직한 중개업자로 소문난 분이셨지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가 도시락을 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알루미늄 도시락통 2개가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서류를 덮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도시락을 엽니다. 김밥과 계란 프라이 그리고 단무지가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순자 씨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민준이는 학교 잘 갔어요? 철수 씨가 김밥을 집으며 묻습니다. 네, 아침 일찍 나갔어요. 요즘 공부에 재미 들렸나 봐요. 매일 도서관 간다고 난리예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창밖으로 여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 한 채. 차는 좀 낡았지만 잘 굴러가는 소나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철수 씨가 입을 엽니다. 여보, 요즘 강남 개발이 한창이야. 테헤랄로 일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네요. 지금 땅을 사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될 거요. 내가 알아보니까 낡은 건물 몇 채가 매물로 나왔어.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요. 당신을 믿어요. 철수 씨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내의 신뢰가 그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해 7월 철수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2억 원.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남은 반드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 그 돈으로 테헤란로 일대의 낡은 건물 5채를 매입합니다. 2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들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테헤란로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보, 이 건물들은 당신 명의로 할 거요. 순자 씨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번 돈인데요. 만약 사업이 잘못되어도 당신과 아이들만은 지켜야 하니까.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요. 순자 씨는 반대합니다. 안 돼요.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집을 부립니다.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오. 제발. 결국 모든 건물은 순자 씨 명의로 등기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철수 씨는 강남 일대를 돌아보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강남대로 사거리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차를 멈춥니다. 그때 옆 차선에서 승용차 한 대가 과속으로 달려옵니다. 철수 씨의 눈에 보행자 한 명이 들어옵니다. 헤드폰을 낀 청년입니다.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고 있습니다. 음악에 빠져서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과속 차량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년과 차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좁혀집니다. 철수 씨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온몸을 날려 청년을 밀어냅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철수 씨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갑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집니다. 옆구리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몰려옵니다. 입에서 신음이 나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집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돕니다. 청년이 달려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얼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 옵니다. 철수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사람은 살았구나. 병원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갈비뼈 3대가 부러졌습니다.
한 달은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꽉 잡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여보, 괜찮아요? 철수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소. 사람 목숨을 구했으니 다행이요. 다음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립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한 노신사가 들어옵니다. 그 뒤로 어제 사고를 당할 뻔했던 청년이 따라 들어옵니다. 은인이십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노신사는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철수 씨는 당황합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신사는 대한그룹 회장 김정훈이었습니다. 구해진 청년은 그의 외아들 김태훈이었습니다. 재벌 그룹의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김 회장은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냅니다. 1억 원이 적혀 있습니다. 철수 씨는 손을 저으며 말합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김 회장은 놀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까? 1억 원을 거절하다니. 정 그러시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철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합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철수 씨의 사업은 승승장구합니다. 매일 전화가 걸려옵니다. 건물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 임대를 원하는 사람들. 테헤랄로는 점점 발전해 갑니다. 새로운 회사들이 들어섭니다. 건물 가격이 오릅니다. 여보, 우리 잘 될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저녁 식탁에서 말합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 믿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소. 1996년, 1997년 초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민준이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딸 민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출금도 반쯤 갚았습니다. 새 차도 샀습니다. 집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11월 그 악명 높은 IMF가 터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1997년 겨울입니다. IMF가 터지고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던 그때 말입니다. 1997년 11월 뉴스에서 매일같이 IMF 소식이 나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하루에 수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회사 앞에서 짐을 싸들고 나오는 사람들. 박철수 씨의 사무실에도 한파가 밀려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북적거리던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을 사겠다던 사람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습니다. 임대를 원하던 회사들도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박철수 사장님,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빨리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철수 씨는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대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래는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5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철수 씨는 밤마다 고민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빚은 계속 늘어만 갑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습니다. 3억이던 빚이 어느새 5억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소.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집은 다시 구하면 되잖아요. 12월 초 집이 팔립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합니다. 차도 팝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순자 씨가 말합니다. 여보, 테헤랄로 건물을 팔면 되잖아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그건 당신과 아이들의 미래야. 절대 팔면 안 돼. 하지만 여보, 내 말 들어. 지금 팔면 헐값에 넘어가. 몇 년만 버티면 가격이 다시 오를 거야. 그때까지 참아야 해. 철수 씨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닙니다. 하지만 모두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해, 철수야. 나도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 문을 닫습니다. 사채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자가 한 달에 10%입니다. 5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 뒤에 55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12월이 깊어갑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겨울보다 더 춥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십니다. 소주병이 책상 위에 쌓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소.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 씨의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립니다. 박철수 씨, 문 열어요. 돈 갚아요. 고함 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철수 씨는 숨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도 찾아옵니다. 밤 11시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민준이와 민지가 겁에 질려 떱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예요? 순자 씨는 아이들을 안심시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철수 씨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집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집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말수가 줄어듭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거리는 캐럴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들고 웃으며 걷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립니다. 강물이 까맣게 흐릅니다. 철수 씨는 난간을 붙잡습니다. 손이 시립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냅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여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디에요? 빨리 들어와요. 민준이랑 민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보, 미안하오.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당신과 아이들은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여보,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테헤랄로 건물들. 절대 팔지 마시오. 그게 당신들의 미래요. 내 이름으로 된 빚은 내가 죽으면 당신한테 안 가요. 보험금으로 다 갚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 전화가 끊어집니다. 순자 씨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한강 다리. 남편이 자주 가던 곳입니다. 택시를 잡아탑니다. 한강대교로 가주세요. 빨리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철수 씨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차가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물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차갑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의식이 흐려집니다. 여보, 아이들, 미안하오. 행복하게 살아야 하오. 그것이 박철수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 순자 씨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경찰입니다. 한강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박철수 씨 가족 되십니까? 순자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주저앉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안 돼. 영안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보입니다. 창백하고 차갑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제발. 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의 차가운 손에 얼굴을 묻고 울부짖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그날 이후 순자 씨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순자 씨. 이제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1998년 1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순자 씨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액 8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이는 대학생, 민지는 고등학생. 학비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빚쟁이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박철수가 죽었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돈 갚아. 순자 씨는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테헤랄로 건물들. 남편이 절대 팔지 말라던 그 건물들. 순자 씨는 등기부등본을 꺼내봅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귓가에 맴돕니다. 절대 팔지 마시오. 그게 당신들의 미래요. 순자 씨는 결심합니다. 건물은 팔지 않겠다고. 대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보험금이 나옵니다. 5천만 원. 급한 빚을 갚습니다. 남은 돈으로 작은 방 한 칸을 얻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반지하 방입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요? 민지가 묻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햇볕이 들지 않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안습니다. 괜찮아. 우리 곧 나갈 거야.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는 50살. 학력은 고졸. 경력은 전무. 어디에 지원해도 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아이들 밥은 줘야 합니다. 순자 씨는 결심합니다. 새벽 장사를 하기로. 동대문 시장. 새벽 3시. 순자 씨는 도매상에서 나무를 떼옵니다. 시금치, 미나리, 깻잎. 큰 보자기에 싸서 지게에 집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휩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봉천동 시장 골목. 좌판을 펼칩니다. 나무를 예쁘게 담습니다. 가격표를 씁니다. 시금치 한 단 1,000원. 미나리 한 단 1,500원. 시금치 사세요. 싱싱한 시금치. 목청껏 외칩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몇 명이 멈춰 섭니다.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깎아주세요. 네. 900원에 드릴게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3만 원을 벌기 어렵습니다. 나무를 떼우는데 2만 원이 들어갑니다. 순이익은 1만 원. 한 달에 30만 원. 그것으로 세 식구가 살아야 합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얼어붙습니다. 장갑을 껴도 소용없습니다. 나무를 다듬다 보면 손에서 피가 납니다. 밤이 되면 손가락이 퉁퉁 붓습니다. 민준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엄마, 저도 돈 벌게요. 편의점 야간 알바. 학교 끝나고 밤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순자 씨는 말립니다. 공부해야지. 아르바이트는 안 돼. 엄마, 괜찮아요. 제가 강해요. 민준이는 웃습니다. 하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2000년, 2005년, 2010년. 시간이 흘러갑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좌판에 앉아 나무를 팝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집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머리가 휘어집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합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대기업에 취직합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고생 끝났구나. 민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결혼도 미국에서 합니다. 순자 씨는 딸의 결혼식에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화상통화로 결혼식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2020년 민준이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한유진. 긴 생머리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순자 씨는 뭔가 찝찝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니 참습니다. 결혼식 날. 순자 씨는 낡은 한복을 입습니다. 30년 전에 입던 한복입니다. 유진의 어머니는 명품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아집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신다고 들었어요. 유진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칩니다. 무시하는 눈빛입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숙입니다. 결혼 후 민준이는 유진과 함께 아파트를 삽니다. 엄마, 같이 사세요. 순자 씨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합니다. 30년 만에 따뜻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을 그렇게 고생하신 순자 씨. 이제야 편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자, 이제 가장 분노가 치미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며느리 한유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웃으며 어머니 했는데 이제는 인상을 쓰며 부릅니다. 어머니,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여기 먼지 보이잖아요. 순자 씨는 허리를 굽혀 다시 청소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걸레질을 합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어머니, 밥이 왜 이래요? 너무 되게 지으셨잖아요. 이거 개도 안 먹겠어요. 밥그릇을 싱크대에 던집니다. 밥알이 사방에 튑니다. 순자 씨는 다시 밥을 짓습니다. 유진이 좋아하는 찰기 있는 밥으로. 민준이는 회사에서 바쁩니다. 야근이 많습니다. 집에 오면 밤 11시. 순자 씨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들이 힘든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2021년 손주가 태어납니다. 아들입니다. 순자 씨는 기쁩니다. 여보, 우리 손주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의 남편을 생각합니다.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유진은 순자 씨에게 손주를 떠맡깁니다. 하루 종일 아기를 돌봅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재웁니다. 허리와 팔이 아픕니다. 하지만 손주는 예쁩니다. 어머니, 손주 봐주면서 돈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받으면 좋겠지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2022년 어느 날, 유진은 순자 씨의 방을 뒤집니다. 손주 방이 필요해요. 어머니 방을 내놓으세요. 순자 씨는 거실로 쫓겨납니다. 한 구석에 이불을 깝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을 꺼놓습니다. 전기세 아껴야죠. 어머니는 이불 덮으면 되잖아요. 순자 씨는 추운 거실에서 떨며 잡니다. 감기에 걸립니다. 기침을 합니다. 어머니, 기침 소리 때문에 애가 못 자요. 좀 조용히 하세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나이 드셔서 적게 드셔야 건강해요. 하루에 주먹밥 하나가 전부입니다. 순자 씨는 몰래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2023년 봄, 유진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합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자들. 우리 시어머니요? 시장에서 나물 팔던 분이에요.
하. 비웃습니다. 순자 씨는 방문 틈으로 그 말을 듣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유진은 순자 씨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합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상자. 열어봅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테헤란로로 시작하는 주소의 건물들. 모두 박순자 명의. 유진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서류를 들고 인터넷으로 검색합니다. 테헤란로 부동산 시세. 건물 한 채당 20억에서 30억. 총 5채. 유진의 손이 떨립니다. 저 할망구가 100억 빌딩 주라고. 유진은 서류를 몰래 빼돌립니다. 복사해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저 시어머니를 내쫓고 빌딩을 차지하는 계획. 2023년 가을. 유진은 민준에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폭력을 휘둘렀어. 멀쩡한 팔에 멍 분장을 합니다. 뭐? 엄마가? 민준은 믿기지 않지만 아내의 말을 믿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순자 씨는 억울합니다. 민준아, 엄마는 안 그랬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멍 보이잖아요. 유진이 팔을 보여줍니다. 순자 씨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여보, 어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는 것 같아.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민주는 고민합니다. 어머니는 가끔 건망증이 있긴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 당연한 일인데 유진은 그것을 치매라고 몰아갑니다. 엄마, 미안해요. 잠깐만 요양원에 계세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민준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유진은 요양원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합니다. 빌딩 서류를 위조하려면 시어머니가 없어야 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오늘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유진은 순자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장 나가세요. 당장. 유진아. 제발. 여긴 내 아들 집이잖니. 당신 집 아니에요. 이건 우리 집이에요. 쏴. 물바가지에 물이 순자 씨의 얼굴을 적십니다. 차갑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당신 남편이 우리 아버지를 파산시켰다는 거 알아요. 순자 씨는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30년 전 당신 남편 박철수가 우리 아버지를 속여서 파산시켰어요. 우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다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당신 아들과 결혼한 것도 당신을 괴롭힌 것도 다 복수예요. 유진의 눈에서 광기가 느껴집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입니다. 바로 그때 골목 끝에서 검은 세단이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통쾌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김태훈 비서가 순자 씨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뒤따라온 직원들이 우산을 받쳐듭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빗물을 맞지 않습니다. 회장님, 차로 모시겠습니다.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순자 씨의 팔을 잡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합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봅니다. 3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그 여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유진 씨. 유진은 현관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곧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 하나하나 다 기억한단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집집마다 창문이 열립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다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를 굶겼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재웠습니다. 손주 돌보면서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 남편을 모욕했습니다. 거짓으로요. 김태훈이 앞으로 나섭니다. 손에 든 서류를 유진에게 내밉니다. 한유진 씨, 당신 아버지 한국환의 전과 기록입니다. 사기죄 7범, 횡령죄 2범. 박철수 회장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서류에는 한국환의 얼굴 사진과 함께 빼곡한 범죄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된 범죄 이력. 유진의 눈이 서류 위를 떨며 훑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평생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딸인 당신을 이용해서 마지막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유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합니다. 바로 그 순간 또 한 대의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섭니다. 차 문이 열리고 민준이 뛰어내립니다. 와이셔츠가 반쯤 젖어 있고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입니다. 엄마. 민준이 어머니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습니다. 순자 씨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립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단다. 차가운 손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민주는 김태훈 일행을 봅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서류들을 봅니다. 등기부등본, 테헤랄로 빌딩 5채, 120억.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봅니다. 현관문에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아내.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유진아, 이게 다 사실이야? 유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대했어? 30년 동안 남을 팔아서 나 키운 엄마를.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입니다. 회사에서 유진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유진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물바가지까지 던졌대요. 그 말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입니다. 순자 씨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민준아, 됐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젓습니다. 안 괜찮아요, 엄마.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김태훈이 말합니다. 회장님, 이대로 넘어가실 겁니까? 법적으로 고소하시는 게 맞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사문서 위조 시도.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모든 죄목으로 고소해 주세요.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안 돼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합니다.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요? 순자 씨가 며느리를 향해 남처럼 얘기합니다. 제 남편은 30년 전 추운 겨울에 한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이 목숨 걸고 지킨 재산을 당신이 빼앗으려 했습니다. 거짓말로. 유진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비춥니다. 경찰관 2명이 내립니다. 김태훈이 그들에게 서류를 건넵니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입니다. 유진은 수갑을 찹니다.
싫어요. 싫어요. 나 안 가요.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끌고 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유진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시어머니를 저렇게 괴롭혔대. 세상에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나? 인간도 아니네. 유진의 얼굴은 치욕으로 일그러집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태워집니다. 차가 출발합니다. 유진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꽉 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도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어떻게 유진이 말만 믿고 엄마를. 순자 씨는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 너도 속았구나.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김태훈이 순자 씨에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이제 차로 모시겠습니다.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쉬시고 내일 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회사요? 네, 대한빌딩그룹에서 회장님의 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었습니다. 테헤랄로 빌딩 5채, 현재 시가 총액 120억입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나무를 팔던 자신이 120억 빌딩주라니. 여보, 당신이 지켜준 거였네요.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빗줄기 사이로 별이 반짝입니다. 남편이 보내는 신호 같습니다. 며칠 후입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판사석에 앉은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피고인 한유진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진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게 야위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폭행죄, 명예훼손죄, 사기 미수죄를 인정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박순자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십시오.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탕. 유진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 밖에서 순자 씨는 민준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새 집 구했어요. 민준이 말합니다. 유진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준아, 너무 힘들지?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모자는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진의 아버지 한국환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딸을 이용한 사기 공모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한국환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딸이 혼자 한 짓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한국환이 유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빨리 서류를 위조해. 그 할망구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 빌딩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갖자.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환에게도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자 씨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유리로 된 높은 빌딩 안 사무실. 순자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입니다. 화려한 정장 대신 평범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임대료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김태훈이 보고서를 건넵니다. 순자 씨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봅니다. 한 달에 2억 원. 1년이면 24억. 상상도 못했던 돈입니다. 김 비서님. 네, 회장님. 이 돈의 절반을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김태훈이 미소를 짓습니다.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테헤란로 거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30년 전 남편이 이 땅을 샀을 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층 빌딩이 즐비합니다. 여보, 당신이 지켜준 이 재산, 혼자만 쓸 수 없어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나눠야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죠.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순자 씨는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곳곳에 박철수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엽니다. 어려운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루에 5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이 밥 누가 주는 거예요? 한 노인이 묻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대답합니다. 박순자 회장님이 기부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다가 큰 부자가 되신 분이래요.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운 분이네. 복 받으실 거야. 순자 씨는 가끔 급식소를 찾아갑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밥을 퍼줍니다. 많이 드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노인들은 순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민주는 이혼 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효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준이가 해주는 거면 뭐든 맛있어. 모자는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합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진짜 평화입니다. 미국에 있던 딸 민지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곁에서 살게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자 씨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합니다. 그렇다면 유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년 후 유진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감옥 정문 앞, 유진이 나옵니다.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겨우 30인데 40처럼 보입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나야, 유진이야. 나 나왔어. 하지만 모두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이 감옥 가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진은 혼자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해도 전과 기록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조차 거절당합니다. 결국 유진은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줄을 서서 무료 급식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급식소는 순자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유진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밥을 받아 먹으며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인과응보.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입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무료 급식소뿐만 아니라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박철수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어느 봄날 순자 씨는 남편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서울 교외 조용한 곳에 있는 묘지입니다. 꽃을 한 아름 들고 갑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꽃을 놓고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박철수의 묘. 여보,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당신이 지켜준 재산. 잘 쓰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쓰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꽃잎이 흩날립니다. 민준이는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착한 사람 만나서 다시 결혼할 거래요. 민지도 한국에 와서 같이 살고 있고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습니다. 당신이 목숨 걸고 지킨 우리 가족.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묘비 뒤로 햇살이 비칩니다. 따뜻합니다.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순자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악은 반드시 응징받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선은 언젠가 보상받습니다. 순자 씨처럼 30년을 고생하며 살아도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들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부모님이 가난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길 바랍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부모님은 그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인생은 길고 세상은 돌고 돕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복이 찾아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